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직방은 지난 5월까지 누적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진 거래 비율이 세종 46.3%, 충북 32.5%, 충남 30.2%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진 거래가 크게 증가한 충북의 경우 5월 누적 기준 총 7,932건의 거래 중 34.6%인 2,744건이 청주 및 충북 외 지역 거주자들의 매입건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15곳 총 6,141가구의 행복주택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청약 접수를 받는 지역은 서울 양원, 위례, 고양 삼송, 고양 지축 등 수도권 4,049가구와 부산 명지, 대구 읍내, 대구 복현 등 지방권 2,142가구이며 이번 모집에는 창업지원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서울 청년 월세 지원에 34,20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시가 밝힌 지원 규모 약 5,000명보다 7배 많은 것으로 신청자 5명 중 1명은 무직이었으며 청년 밀집 지역이자 서울시 내 고시원 최대 밀집지인 관악구에서 가장 많은 신청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지합니다. 지난 5월까지 충청권의 아파트 거래는요, 주요 매입자가 외지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시에서 외지인 거래가 가장 그 비율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5월에 발표된 방사관 가속기 유치 소식의 효과 때문이고요. 이제는 규제 지역으로 묶인 만큼 당분간은 추가적인 이 투기 수요의 진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와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315-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신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시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준비된 강의 시간에는요. 서울 지역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각 지역별 차이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각 부문별 지역별 격차는 어떤 모습 보이고 있을지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6월 17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집값이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현상이 계속 지금 현재 22번째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평균 50% 이상의 집값이 올랐다라고 3년 임기 내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공급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는 정책 때문에라도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정말 절대적인 서울시의 어떤 그런 입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내년에 입주할 물량이 올해 반토막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에도 실제적으로 서울시의 집값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예견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정책 방향성이 있겠지만 그 세금을 가지고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는 이 시장에 적용이 안 된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시장,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 실제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했던 부분이 절대적으로 실패를 했죠. 그 부분이 또다시 답습이 되다 보니 당연한 결과고요. 여러 가지 효과상 실제적으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 여러 가지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 실수요자들까지도 현재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욱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실제로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그 구에서도 거주하는 인구의 특성이 다르고요. 소득 수준도 다르고 그 주변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지역 격차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가? 노인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생산 인구가 없다.
절대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그 주변의 개발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게 되면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실제적으로 오래된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 오래된 도시, 구도심을 개발하는 부분이 재개발이겠죠.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1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늦고 그만큼 그 주변 부동산 가격도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 비율, 특히 이제 독거 노인입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 비율이 강북권이 월등히 높죠. 강남권이 2.5%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이제 노인 인구, 특히 독거인들 인구 비율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부양비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노인을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북구는 23.6명, 혼자서 23명 정도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종로, 중구, 도봉, 은평 이런 식으로 봤을 때도 20명이 다 넘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그 생산활동을 가능한 20, 30대, 특히 30, 40대까지도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비용, 특히 이제 경제활동, 특히 소비활동을 하기를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청년 인구는 반대로 청년 인구가 어디가 많은가? 청년 인구 상위 5개 중 4개가 다 강남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젊은 층들 20대부터 특히 이제 50대까지 생산활동이 왕성한 2세대들이 많은 지역들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자체도 그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실제적으로 청년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청년 인구는 아이를 키우는 집안이 많다는 얘기겠죠. 노인을 봉양에 대한 기준적인 어떤 기본도 있겠지만 유년 부양비가 당연히 현재 강남권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강남권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강남의 집값을 정말로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신도시도 만들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효과들이 굉장히 미미했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도 집중되어 있는 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상 그 지역을 좀 특화된 단지로 조금 더 분류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은 동일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권의 시장은 특수성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특히 이제 기타 지역과 같은 동일시기 되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강남권은 굉장히 탄탄한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유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노원구가 많습니다. 노원구, 연립 다세대 주택은 은평구가 좀 많은 거로 지금 현재 통계가 나왔고요. 단독 다가구 주택이 광진구에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노원구는 아시다시피 상계, 중계부터 해서 월계까지 아파트 단지, 대단지가 조성됐던 그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소형주택은 강북, 그다음에 관악구 정도의 소형주택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그 진학을 앞둔다거나 아니면 현재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준비하는 세대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대형 주택은 당연히 서초구, 강남구 비율이 높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자체가 개발 자체가 아파트 단지부터 개발됐기 때문에 저층의 아파트들이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크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지역이고요. 그 아파트의 어떤 그런 부가가치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고요. 당연히 거의 30억대, 평당 1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거의 중대형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용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실제적으로 85제곱미터 미만까지를 이제 중소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중대형이라고 하고요. 85제곱미터 한다면 25.7평 현재 전용 면적입니다. 그랬을 때 33평형 아파트 미만이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기준을 잡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다세대 주택의 은평구가 많다. 또는 단독 다가구가 광진구에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재개발 권역에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은평 뉴타운이 가장 먼저 진행했던 이유도 그렇고요. 광진 지역의 다가구 주택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광진구 지역들 자양동이라든가 그 일대는 특화된 입지에서만 개발되는 성수동이라든가 그 일대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강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지만 기타 지역들은 지금까지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주 유형은 내가 거주하는 비율이 맞느냐, 내 집에 내가 사는 비율이 맞느냐, 아니면 임차 수요가 맞느냐 봤을 때 자가 거주, 본인이 갖고 있는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현재 상위 3개 구가
도봉, 노원, 양천구입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인 부양비가 많이 들어가는 현재 독거노인이 많은 비율들, 독거노인이 많은 비율에 현재 강북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당연히 오래된 주택에 또는 오래된 집에 현재 어르신들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변화로 생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 특히 이제 임대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은 어디냐? 봤을 때 전세 같은 경우는 강동, 송파, 서초, 그다음에 월세는 현재 강남, 관악, 종로. 이 지역의 특성이 뭐냐? 다 업무 밀집 지역입니다. 현재 사무실 공간들, 특히 이제 기업체들 또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은 전세 거주 또는 월세 거주 비율보다는 업무 단지가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타 거주, 특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 비율이 작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공간이 작은 거고요. 들어갈 공간이 작다 보니 그 지역의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당연히 그런 수요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또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 속에서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또 크게 또 큰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 관련. 교육이야 당연히 강남이라든가 양천, 노원 이 지역을 뽑고 있죠. 그중에서 강남권이죠. 전체로 봤을 때 초등학교 학생 수, 강북권이 현재 한 45만 명 정도 되고요. 강남권이 현재 한 4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2035년 앞으로 향후 한 10년 후에는, 15년 후에는 74만 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만 명 정도가 줍니다. 초등학생 비율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뭐 알고 계실 테니까요. 또 일반 고등학교와 특목고 또는 현재 자율고가 어디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가 봤을 때는 일반고는 현재 강남권에 많고요. 특성화고는 현재 강북권에 많이 포진합니다. 그리고 자율고도 마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현재 특목고나 자율고등학교죠. 그렇지만 이번에 교육제도가 개편되면서 이제 무효화하고 일반고로 전환이 되게 되면 현재 강북권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연히 강남권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강남권에 있는 우수학군 주변으로 또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오를 만한 여건들을 만들어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당연히 수능 2등급 이내 학생 비율을 봤을 때도 당연한건데 서초, 강남, 송파가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 교육비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교육을 따라가는 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천과 노원, 그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줄을 이루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또 어디 많느냐. 전체 서울시의 사업체 수가 82만 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현재 종사자 수가 한 5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강남구에만 7만 2천 개의 사업체가 있고요. 68만 9천 명 정도가 현재 근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수치는 더욱더 늘어났을 겁니다. 앞으로 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각종 현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업무설이 늘어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늘어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서초에서 거의 한 11만 개 정도 일자리가 있고요. 일자리가 아니라 업체가 있겠죠. 그 업체에서도 일자리는 또 굉장히 더 많아질 테고요. 거기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거의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 주변이 상권이 살아나고 상권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그 주변으로 인한 주거지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계속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소매라든가 사업체 수 비중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강남권에 많이 집중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노선이야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강남 서초에 6개 노선의 전철역이 다니는데 전철 노선이 있는데요. 전철 역사만 거의 100개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환승역도 많을 테고요. 그 주변으로서 환승 갈아타는 인구들 또는 그 주변에 업무 시설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이 주변에는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인구도 많다는 얘기죠. 내가 거주지는 강남은 아니나 내가 생활을 강남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활인구 비중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 당연히 그 주변에 부동산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은 복합적 요소와 그다음에 세부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복합적 요소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교육이라든가 교통, 일자리, 그다음에 기본적인 요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세부적인 요소는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얼마가 되고 교육 수준 또 얼마나 높으냐. 또 문화적 갈망이 또 얼마나 많은 지역이고 문화적 갈망이 높은 지역은 문화시설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소비 욕구, 그로 인해서 현재 돈을 쓸 수 있는 욕구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그 부동산 가격이 달라진다. 요거의 만족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월등히 강남 서초 지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대기 수요자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기대 심리도 높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한 군데에 집중되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다. 제 생각에는 세대를 구분을 해서 소비 형태를 나누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서울시 부문별 지역 격차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그리고 소형주택은요, 강북 지역에 집중돼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2030 젊은 청년층들, 중대형 주택과 함께 뛰어난 학군, 교통, 그리고 인프라까지 강남 지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세가 되는 강남 부동산에 언제나 주목하시는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죠.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에도 강남 지역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요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양지역 역세권에서 오늘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상가의 가격은요, 약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신분당선 연장의 수혜는 물론이고요. 강남권 안에서 업무단지가 정말 많이 조성되는 지역에서 상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업무지역, 밀집지역이죠. 현재 왕복 8차선 이상 되는 강남대로, 테헤란로, 영동대로, 왕복 8차선, 크게는 16차선 이상 되는 대로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들 대부분 다 업무시설들이 많습니다. 봤을 때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에 현재 전철역으로 봤을 때는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이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왼쪽으로는 교통시설들이 워낙 좋은 또 고속도로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서초 IC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제 지하화 사업 통해서 또 그 주변이 활성화될 테고요. 재건축 단지가 현재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에 5,000세대가 또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 이미 포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 현재 교체하고 있는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강남대로 중심으로 봤을 때는 왼쪽으로는 서초구, 오른쪽으로는 강남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 신호선까지 또 합류하기 때문에 굉장한 그것도 교통 호재라든가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역 신분당 양지역 이용할 수 있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는 전철역에서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위치고요. 강남대로 주변에는 바로 봤을 때 신동아 우성 무지개 재건축 단지가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재 각종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 인구 구성들, 특히 20대에서 40대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업무지역, 밀집지역, 또 강남역까지 도보로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형 상권도 이용할 수 있고요. 강남권역과 현재 고속터미널 또는 현재 양재권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나눠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심으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합니다. 1차 권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관광호텔이라든가 업무시설들, 사무실, 오피스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동과 연계된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초구청이 복합화되면서 유통단지와 판매단지 같이 만들어지는 점도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초 R&CD 단지도 현재 100만 평 정도로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부터 현재 삼성, KT, LG까지 현재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연구원 단지와 일반 중소기업들이 들어서는 중소기업 벤처 단지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업무 단지로 만들어지고 생산 유발 효과도 굉장히 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 신호선은 말씀드린 대로 삼성역과 연결된 양재역 바로 다음 역이고요.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될 겁니다. 개통 전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가성비도 상당히 좋습니다.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 임대는 3천만 원 월 130에서 180만 원 정도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6,600에서 1억 6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와 현재 테헤란로 연결되는 그 주변의 밀집지역, 또 직장인들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임차수가 상당히 풍부하고요.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또 현재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교통호재가 많기 때문에 GTX 신호선까지 앞으로 개통된다면 이 주변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의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가인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투자할 때 유의점 꼽아본다면 어떤 거 주의해야 될까요?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보통 5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상가나 사무실, 점포 이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들, 특히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실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현재 그 투자 가치까지도 오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한번 5년, 10년 후에 투자 계획을 세우신다면 굉장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무단지가 밀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 덜어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 첫 번째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수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지역 주변에서 이번에 방 2개짜리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그 어디를 가기에도 편리한 강남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황금 노선, 9호선 근처라면 인기가 대단할 것 같은데 강남구 논현동 가볼까요? 강남권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약 2년, 3년 동안에 거의 한 2억 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투룸 다세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다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대까지 현재 가격을 육박하고 있고요. 곧 이제 5억 원은 넘어갈 예상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가용 토지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실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만큼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고요. 신축 다세대 주택은 향후에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강남 서초권에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물건 같은 경우는 언주역에서 도보약 3, 4분 거리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고요.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면적이 10평 정도 있는 화장실 2개를 갖춘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물건이고 가성비까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는 7호선 학동역, 아래쪽에 2호선 역삼역, 말씀드렸던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각종 대로와 연결된 지역이죠. 전철역이 현재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역이고요. 국제로 복합지구와 현재 두 정거장밖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효과도 풍선 효과로 또 밀어볼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반포화식 구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재건축 단지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이 평균 8천에서 1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아파트 단지고요. 그 주변에 봤을 때 업무 시설과 주거 시설 외에 기타 시설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복합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지상 구간이 개발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지역으로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또 신분당선 연장선이 공사를 신사역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개통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논현역부터 해서 논현역까지 환승역이 될 테고요. 전철역만 8개가 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강남 차병원에 특화된 병원, 걸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 크게 서울시 특히 강남권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생활환경이 좋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동과 복합지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한 수혜 효과도 굉장히 큰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생활 인프라 그 환경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 쇼핑 공간부터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 종합병원까지, 그리고 또 백화점부터 면세점까지 지하 상권도 마찬가지고요. 외지인들 특히 유동인구 젊은 친구들 어떤 유동성을 굉장히 현재 강요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재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굉장히 그 지역이 요즘 같은 시대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인구가 많이 구성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지역이다. 현재 소비 활동이 원활한 현재 소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잡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부터 여러 가지 여건들 개선해주고 그 주변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당연히 그 주변에 높은 신축 건물들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 사업체로서는 굉장히 이점이기 때문에 정말로 달려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들, 민간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들을 먼저 만들어주는 용도 변경, 또 종상향 이것까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주거지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동반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차병원과 연결된 여성의학 연구소, 현재 이 연구소 활동을 굉장히 또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현재 의료 관광을 들어온 사람들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물러야 된답니다. 관광호텔 수요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주변에 관광호텔들 신축 공사 현장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의료 관련 시설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오피스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지역들은 직장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신축 건물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워낙 많이 떠들어대고 실제적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또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 급등할 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현재 그 규제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이고요.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정비권역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송파권역까지 만들어지고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지하구간 개발하고 또 지상구간 같은 경우는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가 중심이 돼서 그 주변
주변에 국제 업무 회의부터 포상 관광까지 같이 이루어지면서 공연 시설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1m짜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본사 외에 호텔, 컨벤션, 아트홀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을 현재 어느 형태든 간에 한 번쯤은 방문해보고 싶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상 구간은 5개 원역으로 나눠서 개발합니다. 스포츠라든가 문화체험 또는 현재 마이산업, 국제 업무까지 만들어지는 딱 영동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을 나눠서 개발을 하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마이스와 국제 업무가 들어가는 현재 현대와 무역센터가 중심이 된다. 지하 구간은 6층까지 개발하는 현재 GTX A노선, C노선 확정됐습니다. 위례신사선까지 경전철이죠. 그러면 이용객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상권이 더 커져야겠죠. 이 상권을 크게 개발하기 위해서 지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인구를 구성 자체를 좋아지게 만드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전세 예상, 임대 예상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월세 투자 또한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 14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은 실제적으로 뭐 개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가장 작게 잡았습니다. 1억 6천만 원부터 1억 7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이 2억 3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월세 투자도 가능하다 보셔야 됩니다. 구선 원주역의 체육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지형 단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강남이라든가 서초 대형 상권 배후지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들, 특히 이제 어떤 생산 가능한 소비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또 현재 서비스 면적이 현재 들어가 있는 조건으로 복층식 3룸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상당히 높은 신축 건물이다. 전용 면적이 20평 이상 되기 때문에 또 화장실도 2개를 갖추고 있고 냉난방이 또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팔기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지 않을까. 또 연결되는 강남과 서초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투자 가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저렴한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유동인구 풍부하니까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가성비까지 잡아볼 수 있는 강남 지역 정보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자, 지금 얼마 전 6.17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의 양면성을 좀 짚어보고 대응 전략 세워드리는 무료 세미나와 1:1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고 하고요. 무료 세미나와 전화 상담 모두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영진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박영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5월 28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1.06%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6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6.5로 전월 대비 25.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실적이 매우 낮았던 기저효과로 당분간 경제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중장기적 위기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께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자,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살짝 보니까 오늘은 서울의 중심, 가운데 쪽에 좀 집중을 해볼 것 같거든요. 가볼 지역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수요층이 정말 풍부한 먼저 종로를 가볼 거고요. 종로에서도 굉장히 귀한 아파트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볼 곳이 부촌으로 알려진 이제 용산 쪽인데요. 용산 동빙고동 쪽을 한번 가봐서 다세대 주택을 샅샅이 여러분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로구와 용산구 어느 한 곳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종로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인데요.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푸른 구조의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시세는요. 약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종로에서 아파트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 게요. 종로 하면은요. 좀 역사, 문화, 유적이나 상업시설은 봤는데 저는 아파트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어디쯤이에요? 네, 아파트가 진짜 많이 없다라고 굉장히 잘 보신 것 같고요. 근데 머물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요층은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철로 먼저 들어가 보면 지하철로는 1호선 종로 5가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나오는 아파트고요. 또 145선 동대문역에서도 한 6분 정도 거리 안에 있어서 두 개의 노선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집 바로 앞쪽에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노선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노선이 서울 전 지역 그리고 서울을 약간 벗어난 지역까지 가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특히 주차가 불편한 지역일수록 대중교통으로 많이 이동하시고 이게 입지 가치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하철, 버스 입지가 최상의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일단 살아가실 때 편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동대문 패션타운도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고 뒤쪽에는 명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비즈니스 상권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직장인분들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또 곳곳에 시장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상인분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인분들의 월세 수요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도 나오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배후 주요 주거지로도 굉장히 알맞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담을 하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곳은 너무나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곳에 머무를 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긴 거주 기간이 있을 때 나는 실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쪽 지나가 보시면 한번 아실 겁니다. 한 단계만 골목을 들어가도 굉장히 조용해요. 또 주거지는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조금만 나가도 청계천이 있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연과 또 생활이 잘 어우러진 것 그것도 서울의 중심, 중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살아가실 때 또 투자하실 때도 굉장히 좋은 입지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확인하고 왔습니다. 종로 하면은 그 어느 곳보다 역사가 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화, 역사, 중심지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좀 어떻게 살기 좋게 바뀌는 모습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느끼셔서 하나하나씩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 호재들이 많은 동네가 바로 이쪽 동네입니다. 그래서 집과 좀 가까운 호재 그리고 많은 영향을 미칠 호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종로 일대 도심 재생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운지구 일대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세운지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좀 변화시키자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원래 이제 그곳에서 머물던 사람들이 또 쓸 수 있게끔 굉장히 세련되게 바꿔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예정이고요. 또 공공임대 복합시설도 생기게 되겠고 스마트 앵커 시설도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좀 허물어져 간다. 조금 이것이 개발이 돼서 좀 최신식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변화가 되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직주 근접의 깨끗한 주거지를 선택하게 되겠고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의 아파트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중구 일대를 이제 복합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 레지던스나 호텔, 뭐 오피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목표가 이제 강북의 코엑스를 만든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강남 코엑스 생각하면 정말 없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곳이 강북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도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파트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들어오게 된다면 유동인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칠 사업이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종묘 창경군 연결 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덕군과 원남동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예전에는 좀 막혔던 공간들이 좀 뚫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오가기가 편한 위치가 되었고요. 또 예전 궁궐의 모습을 복원하는 공사는 2021년 6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 복원이 되면 역사성과 또 자연성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찾아오기 너무나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예쁜 잔디로 다 채워지게 된다면 연인이나 친구끼리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종로는 계속적으로 새 옷을 좀 갈아입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로 세운상가 아시죠? 이것도 새롭게 정비가 된다고 하고요. 오래된 건물이나 골목들이 새롭게 채색되는 모습 앞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 거주만 가능하다면 거주를 원하시는 그런 대기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희소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처음 아파트 얼마 정도예요? 굉장히 좀 시세 대비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투룸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3억 3,500만 원에서 한 3억 5,800만 원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세는 2억 9천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가격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 시 실투자 시에는 이제 4,500에서 4,800만 원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월세는 월세가 굉장히 잘 나오는 지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보증금 2에서 3천에 월 110에서 130만 원 정도면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른 월세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4,800에서 1억 5,800만 원이면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월세도 기대가 되는데 시세 대비 가격 괜찮다고 하니까요. 많은 문의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북의 코엑스를 기대해보면서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희소성 돋보이는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인데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동빙고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7억 3,500만 원에서 7억 4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일단 지하철 개통 소식하면은요, 문의가 확 늘어나잖아요. 바로 용산 안에서도 이렇게 지하철 개통 소식 있는 곳 가보겠습니다. 동빙고동이네요. 네, 용산은 요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계속해서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원래도 이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았고 고급 타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보다 더 향상이 된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황제 뉴타운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근데 이곳은
예전을 이제 살펴보면 대중교통이 특히 지하철 이용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연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호재로 다가오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이 드리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도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면 신분당선 동빙구역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교통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마포나 공덕, 영등포, 여의도, 강남, 을지로 가시기에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한 단계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들을 좀 보면 실제로 살아가시기에 없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주거가 유입이 되잖아요. 주거가 유입이 되면 그 머무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 공간들도 하나하나씩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생활 편리시설 면에서 정말 잘 갖추어져 있지만 더 많은 세대가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생활시설들을 더욱더 알차게 잘 채워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녹지는 이제 남산공원이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용산민족공원도 정말 걸어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녹지면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 정말 손꼽히는 곳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용산 안에서도 동빙고동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용산 하면은 이 개발 호재 나열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개발이 그만큼 많잖아요. 네. 대표적인 건 몇 가지 좀 꼽아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 개발 호재가 이제 동빙구역 개발 호재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신분당선 연장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동빙구역이 생기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짜 그 지가 자체가 상승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용산과 강남 판교라는 새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재탄생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모두가 근접 생활권 안에 있는 것만으로 봐도 가치가 매우 높은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추진인데요. 서울 핵심 입지에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지가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남동 고가 아파트 관련 수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한남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촌입니다.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부촌이고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아파트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그 가격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촌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그 아파트들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주변의 분위기는 이 부촌의 지가를 견인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인데요. 용산 정비창 부지도 굉장히 큰데 그 안에 8,000세대가 들어갑니다. 8,000세대 그게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하시지만 정말 많은 가구 수고요. 그 가구가 들어가게 된다면 지역 발전 이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사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민족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용산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조성이 되는데요. 이곳이 서울에서 찾기가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제 즐거움도 한껏 높여줄 사업이고요. 또 이것이 개발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시고 그쪽에 놀러 오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동인구 자체도 굉장히 늘어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000세대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그런 대형 호재가 있는 용산입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동빙구역 주변에서 이거 투룸을 만나보고 있는 건데요. 자, 강남 못지않게 가격 부담 느끼시는 지역이 요즘 용산이 아닐까 싶어요. 투룸 기준으로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가격은 원래 용산하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저도 이제 괜찮은 물건들을 많이 찾아보다가 그래도 용산 대미는
지금은 좀 형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매가 보시면요. 7억 3,500에서 7억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5억 5천에서 한 5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실투자금의 한 1억 7,500에서 1억 8,500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1억에 한 250만 원 정도, 대출은 한 3억 5천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2억 7,5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도요. 용산 안에서 좀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소개해 주셨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02-3153-2668번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용산의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용산 안에서도 동빙고동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용산의 미래 가치가 너무 우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디에 투자를 할 때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항상 보고 투자를 하시는데 용산은 지금도 사실은 예전보다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좀 기대가 될 만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하나하나씩 완성이 된다면 지금보다 부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라는 면에서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이 조성이 완료가 된다면 일대 이제 동반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용산에 사시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특히 좀 어린 분들이 아파트에 들어가기란 어렵습니다.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투자에 좀 접근을 해보시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하시고 똑같은 주거 환경을 누리면서 이 지역은 정말 나중에 더욱더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투자를 차근차근 하셔서 좀 단계를 상승시켜서 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분당선 연장선 호재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다양한 업무지구를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동네가 지하철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버스 타고 다시 지하철 타고 그래서 차가 없이는 좀 움직이기가 힘든 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면 정말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플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이나 버스를 가깝게 이용하는 게 집가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좋은 동네에서 또 하나의 좋은 것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싼 아파트 대신 다세대 주택으로 틈새 시장 노려보라고 이렇게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성장 속도가 정말 무서운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용산구 동빙고동에서 개통 예정인 동빙고역 역세권의 투룸까지 만나봤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최한희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한희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고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